당신은 그녀에게 평생 빚을 졌기 때문에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나는 너와 결혼한 남자가 아니었을 거야. 넌 어때? 난 뭐 같아요? 30년 동안 모든 비밀을 숨기는 아내요.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한 것에 대해 후회는 없습니다. 가정생활은 원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시련을 이겨내는 따뜻한 곳이다. 하지만 폭풍이 몰아칠 때 사랑과 유대감이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조용한 갈등이 서서히 드러나고 비밀이 드러나고 상처들이 겹치는 평화로워 보이는 가족의 이야기다. 재정적 압박, 견해 차이, 과거의 실수 사이에서 각 가정은 자신과 서로를 상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균열을 치유하고 본래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풍파가 몰아칠까요? 이 여정은 가족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용서와 희생,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다. 저는 58세의 김혜숙이라고 합니다. 아내이자 어머니이며 아마도 이 가족의 감정의 기둥일 것입니다. 나에게 가족은 책임감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이기도 하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모든 멤버들의 숨겨진 구석을 듣고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한다고 상기시켜주는 것은 사랑과 관용이다. 남편 박대정, 63, 씨는 인생의 우여곡절을 함께 겪은 남자다. 그는 차분하고 조심스러우며 항상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때때로 삶이 가혹했지만 그는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고 나와 아이들에게 안정감과 안정감을 주었다. 몇 년 동안 건설 산업에서 열심히 일한 후 쉽지 않은 직업, 그는 은퇴하고 더 느리게 살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가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일에 바쁘지 않았지만 여전히 정돈된 습관과 헌신, 특히 집 뒤에 있는 작은 정원을 지켰다. 그 정원은 크지 않지만 그의 영혼도 담겨 있다. 정원의 작은 구석구석에는 그의 세심한 배려가 반영되어 있다. 붉은 장미는 세계 교향곡의 요란한 음표처럼 붉게 물들었다. 그가 항상 저에게 혜수가 이번 시즌에는 시장에 가지 않아도 돼 라고 말했던 토마토 나무들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매끄러운 채소들이 마치 부드러운 세계 조각들이 생명을 그린 것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심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잎사귀와 풀들이 그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침에 첫 햇빛이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 때 그는 종종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찻잔을 든 그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정원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나는 종종 창가에 서서 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갑자기 평온해진다. 그 순간들은 마치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박하지만 의미심장한 이미지였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작은 것들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 작은 정원 구석에 함께 앉곤 했다. 어떤 아침에는 간식을 몇 가지 가져오고 부부는 한 모금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가족을 돌보면서 일했던 젊은 시절을 나에게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들은 추억일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 그가 노력한 희생의 증거이기도 하다. 나는 그에게 집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아마도 나 혼자만 깨달았을 것이다. 그 이야기들은 때때로 아주 사소한 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고양이가 자몽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것, 또는 우리 딸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제 시간에 아침을 먹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것은 가족이 항상 친근감을 느끼도록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금실입니다. 가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가 있다. 우리는 그냥 거기 앉아서 정원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고요함은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마음을 더 이해하게 하는 비언어적인 것이다. 나는 그가 나처럼 이 삶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하나, 피는 꽃 하나하나, 정원을 부드럽게 덮는 햇살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런 순간들은 시간이 지나도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어도 우리는 항상 함께하고
이 단순하면서도 의미심장한 순간을 즐긴다는 느낌을 줍니다. 우리는 아이가 셋 있다. 장녀인 미정은 결혼해 남편과 첫째 아들과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다. 멀리서도 그녀는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때로는 작은 선물, 정교한 수건이나 향긋한 허브티 박스와 같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냅니다. 큰 도시에서의 삶은 쉽지 않지만 그녀는 강하고 세심한 여자인 나의 자랑이다. 차남 준호는 부산에서 물류회사로 근무한다. 그는 세 남매 중 가장 조용한 아이였다. 집에 올 때 준호는 말수가 적지만 아버지가 정원을 고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치우는 것을 자주 도와준다. 저도 알아요. 말로 많이 표현하지는 않지만 준호는 항상 가족들에게 깊은 사랑을 주고 있어요. 그가 아버지 옆에서 허리를 굽혀 나무를 다듬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이전의 모든 수고가 보상을 받는 것처럼 마음이 놓인다. 막내인 민재는 여전히 경주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그는 대학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여가 시간이 집안일을 도와준다. 그는 손재주가 좋고 감성적인 심장을 가지고 있다. 민재는 글 쓰는 것을 좋아하고 종종 그가 작곡한 짧은 이야기를 나에게 이야기한다. 나는 그 소년의 모든 문장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다. 약간의 꿈, 약간의 부드러움. 그러나 항상 강인함이 숨겨져 있다. 우리의 작은 집은 평화로운 교회 한가운데에 있다. 낡아빠진 기와와 하얀 담장이 정원을 감싸고 있는 그 집은 온 가족이 평화롭고 소박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곳이었다. 여름 오후, 창문에 밝은 노란색 햇빛이 비치고 나는 부엌에 서서 뒤뜰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들은 내가 항상 기대했던 삶의 완벽한 그림 같았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균열처럼 사건이 우리 가족에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졌고 깨달았을 때 저는 이 세상에 평온한 것은 없다는 사실에 직면했습니다. 오해, 스트레스, 때로는 고통까지도 우리가 누구와 함께 나누어야 할지 몰랐고 제가 지키려고 했던 결속력에 도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쓰러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가족은 나에게 전부이다. 그리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한 삶일지라도 저는 우리가 어떻게든 함께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랑이 때로는 고난에 가려져도 여전히 길을 비추는 가장 강력한 빛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창고를 정리하다 우연히 대정이 오랫동안 보관해온 책에 숨겨져 있던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다. 그 책은 오랜 세월 동안 잊혀진 아마도 오래된 가구들로 가득 찬 상자 뒤에 숨어 있다. 별다른 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았지만 책을 펴보니 가을에는 마른 나뭇잎처럼 가벼운 편지 한 통이 떨어졌다. 편지에 적힌 손글귀가 나를 조용하게 했다. 낯선 여성이 보낸 편지였다. 부드럽고 유려한 글씨체, 감정과 진심이 담긴 한 줄 한 줄. 그녀는 대정이에게 수년간 베풀어준 호의에 감사한다고 썼다.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은 없지만 문장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가 나로 하여금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별표 대정. 당신이 나의 고마움을 이해하도록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항상 내가 가장 힘든 시절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줬다. 나는 당신의 삶이 항상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일은 모두 잊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지만 나에게는 항상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별표. 여기까지 읽고 내 심장은 조여들었다. 편지는 짧았지만 분명하지 않은 것을 너무 많이 담고 있었다. 제 머릿속에 조용히 떠오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별표 제 남편이 저와 함께 사는 동안 제게 뭔가 숨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별표. 대정에 대한 기억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항상 헌신적인 남편이자 모범적인 아버지였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가. 나는 그가 내가 모르는 어떤 비밀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하지만 이 편지의 존재는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초대받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앉아서 편지를 든 손이 떨렸다. 모래사장에 밀려드는 파도처럼 수많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밀려온다. 그 여자는 누구죠?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도움이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정이가 왜 이 편지를 몇 년 동안이나 숨겼을까요? 저는 이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가 언급하지 않은 순수한 관계, 도움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편지의 침묵, 설명의 부재, 내가 대면할 준비가 되지 않은 모든 것을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나는 편지를 책 속에 다시 넣어 제자리에 두었다. 대정이한테 말 안 했어요?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해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나는 그가 내릴 대답이 두려울 것이다. 아니면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자를 알아볼 수 없을까 봐 두려울 수도 있다. 인생은 나에게 내 감정을 처리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편지를 찾은 며칠 후 미정은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예고도 없이 작은 캐리어와 창백한 얼굴로 문지방에 나타났다. 나는 그의 부어오른 눈을 보았고 마치 그가 밤새 울었던 것 같았다. 참을 수 없어서 나는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별표 무슨 일이야, 미정아? 별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책상에 앉아 손을 모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말은 내 심장을 찌르는 칼 같았다. 부부가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되기를 바랐던 서울의 작은 아파트인 주택 구입 채무를 갚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고 사랑할 줄 아는 남자라고 생각했던 그의 남편은 미정을 속였다. 그는 다른 관계가 있고 일이 틀어지면 책임을 떠넘기고 미정이 모든 빚을 떠맡게 된다. 나는 그녀를 껴안고 뜨거운 눈물이 내 어깨에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제 마음이 누군가에 의해 꽉 막힌 것 같아요. 제가 한때는 제 삶을 스스로 돌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딸은 이제 정신적, 재정적 상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별표 괜찮아요. 엄마 여기 있어요. 별표 나는 그 말이 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삭였다. 근데 대정이는 저랑 같은 반응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침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별표 우리는 자녀를 재정적으로 도울 수 없습니다. 나도 여유가 없어. 미정이는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별표. 그의 말은 나와 미정에게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다. 미정이 고개를 숙이고 작은 어깨를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별표 답반은 이해 못해요. 별표 그가 못맨 소리로 말했다. 별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 별표. 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외치고 싶은 대정에 항의하고 싶다. 하지만 그의 냉담한 눈빛을 보면 이 대화가 결실을 맺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대정은 항상 현실적이고 가족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현실이 우리를 갈라놓는 벽과 같다. 그날 밤 저는 미정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마치 가슴 아픈 퍼즐 조각처럼 제가 한때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한 가족의 붕괴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는 어떻게 그녀를 도와야 할지 모르겠다. 대정이를 상대한다는 뜻인데도 외면할 수 없다는 것만 알았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또 다른 불안이 있습니다. 내가 찾은 오래된 편지는 아직도 마음속에 암암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대정이도 비밀을 지킨 적이 있다면 이 강경함에 대해 내가 그를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아니면 가족이 더 이상 찢어지지 않도록 나도 일부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동시에 준호는 방금 직장을 잃었다고 전화로 알렸다. 낯서 태어난 말투였지만 며칠 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눈빛에서 불안을 느꼈다. 별표 그냥 회사가 감원하는 거예요. 별일 아니에요. 엄마. 라고 그가 말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소녀는 지치고 더 야위어 보였고 항상 아버지의 눈을 피하는 것 같았다. 저는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아요. 저는 준호를 알고 있고 준호가 준비되었을 때만 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진실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끔찍할 줄은 몰랐다. 어느 날 아침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가족 간의 혼란 속에서 모처럼의 평화를 즐기고 있을 때 한 무리의 낯선 사람들이 문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점잖게 옷을 입었지만 얼굴은 차갑고 심각했다. 한 남자가 선두에 서서 서류 뭉치를 들고 말했다. 별표 부리는 그녀의 아들 박준호를 만나고 싶습니다. 별표. 나는 놀라고 당황했다. 별표 무슨 일이야? 별표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직설적인 남자, 별표 당신의 아들은 온라인 도박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돈을 빚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체결한 대출 계약서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러 왔다. 별표. 전 꼼짝도 못해요. 온몸에 현기증이 일었다. 나는 그가 준 종이책을 집어들고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너무 크고 너무 무서워서 제 눈앞에 그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늘 철이 들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그런 수렁에 빠져들 수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저는 침착하려고 노력해요. 별표 뭔가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별표 나는 나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별표 준호 그런 거 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별표. 그 남자는 머리를 흔들고 얼굴은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별표 실수는 없습니다. 박씨 온라인 거래와 대출 계약을 포함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가족이 돈을 지불할 수 없다면 우리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별표. 그 말은 나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나는 가만히 서 있었고 머리는 텅 비어 있었다. 모든 것이 빙빙 도는 것 같았고 나는 내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 들었다. 그날 밤 제가 준호와 마주쳤을 때 그 아이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압박에 그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별표 미안해요, 엄마. 라고 그가 후회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별표 모든 것이 그렇게 멀리 갈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자동차 빚을 갚기 위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해보려고 했다. 하지만 질수록 나는 그것을 풀고 싶어졌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별표. 나는 그 아이를 보았고 마음이 아팠다. 늘 조심하는 조용한 아들 준호가 지금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하다. 나는 그를 꾸짖어야 할지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 고통과 실망이 나를 말문이 막히게 했다. 대정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잠자코 있었다. 지난번 미정과는 달리 이번에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그는 실망했고 어쩌면 화가 났을지도 모르지만 준호를 나무라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D 가족은 아이가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다시는 아이를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거 알아도 그 말은 우리 가족에 대한 선고와 같다. 이제 미정 씨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준호 씨의 빚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찾아야 한다. 하루하루가 지나자 어깨에 중압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사이에도 대정의 책에 실린 옛 편지는 생각보다 우리 가족이 더 비밀에 붙여질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듯 그대로 놓여 있었다. 항상 가장 순수하고 듬직하다고 생각했던 막내 민재도 나아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미정과 준호의 일로 온 가족이 긴장에 빠져 있을 때 민재는 갑자기 나를 방으로 끌고 갔다. 그의 눈빛은 걱정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좋은 소식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별표 엄마, 고백할 게 있어요. 별표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곧 닥칠 나쁜 일에 대한 막연한 예감처럼 가슴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별표 저는 가족의 저축을 이용해서 사업에 투자했어요. 별표.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소년을 바라보았고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별표 뭐라고? 어떤 저축여? 별표 저는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었다. 별표 부모가 나중에 집을 수리하거나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저축한 돈입니다. 별표 그는 고백하며 고개를 숙였다. 별표 부모님이 덜 힘들 수 있도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패했어요. 그 모든 돈을 다 없어졌어요. 별표.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나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책상 가장자리를 짚어야 했다. 그 돈은 나와 대정의 땀뿐만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담보해주는 돈이다. 그리고 이제 그는 더 이상 그의 충동적인 결정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별표 이걸 하기 전에 왜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니? 별표 나는 목이 메어 물었다. 별표 그 돈이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별표 민재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방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에서 후회를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않는다. 저는 항상 민재가 이해한다고 생각했죠. 미정이가 결혼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준호가 도박 빚을 지고 있는 것과는 다르죠. 하지만 알고 보니 제가 틀렸습니다. 대정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고 그의 얼굴은 명상적이고 긴장감 넘쳤다. 잠시 후 그는 단지 말했다. 별표 이 가족은 너무 많은 문제를 겪었다. 만회할 게 없어지기 전에 멈춰야 해요. 별표. 그의 말은 무겁고 냉정한 판결과도 같았다. 나는 그가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키운 아이들이 가족을 이런 상황에 빠뜨렸을 때 실망감 때문에 지쳤다는 것을 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나는 부엌에 조용히 앉아서 통장 위에 텅 빈 숫자들을 보고 있는데 마치 온 세상이 내 발밑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족은 이제 폭풍우 속에서 부서진 배와 같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아이들에게 충분히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무언의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가족을 평화롭게 유지하는데 너무 몰두했기 때문일까요? 그 질문들은 내 마음을 맴돌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 마음이 놓였다. 혼란스러운 생각 속에서 대정의 책에 심겨져 있던 옛 편지가 불현듯 떠오른다. 그가 지켰던 비밀이 현재 가족의 상태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질 때인가요? 나는 지금처럼 무기력함을 느껴본 적이 없다. 제가 항상 자랑스럽고 항상 보물처럼 소중히 여겼던 우리 가족은 이제 제 눈앞에서 한 조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 키우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거친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 같다. 늘 믿었던 든든한 첫째 딸 미정이가 배신감과 빚부담감을 안고 돌아왔다. 과묵한 아들 준호는 이제 도박으로 인한 끔찍한 금융위기의 중심에 섰다. 그리고 항상 저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막내 민재도 말도 안 되게 실망시켰어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 가족의 잿더미 속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소리치고 싶나요? 저는 이 가족을 돌보고 사랑하고 희생하는데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저는 좋은 엄마, 헌신적인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실패자처럼만 느껴진다. 우여곡절 끝에 나와 함께 걸어온 대정을 보니 눈빛엔 피곤과 무기력함이 묻어났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가 나만큼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가 정원에 나갈 때마다, 그가 모든 하단과 나무가지를 돌볼 때마다 나는 그것이 단지 습관이 아니라 그가 가족의 폭풍 속에서 약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도 그 정원이 그의 마음에서 슬픔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궁금했다.
우리의 사랑과 인내심이 이 가족을 구하기에 충분한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언제라도 깨질 준비가 된 희박한 껍데기일까요? 저는 가족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갈라진 건물과 같다. 나는 부엌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옅은 노란색 불빛이 내 굳은 손을 비추고 있었다. 밖에서는 대정의 정원에 있는 나무 사이로 바람소리가 들렸다. 저는 새끼들이 어렸을 때 소나기에 깍지를 끼곤 했던 손가락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첫걸음을 내딛는지, 어떻게 첫 글자를 쓰는지 가르쳐 주곤 했습니다. 저는 어떤 폭풍으로부터도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제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무력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 가족은 이제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고통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물러설 수 있을 만큼 너무 멀리 왔다. 이것은 제 가족뿐만 아니라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리고 비록 산을 어깨에 메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나는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모두를 위한 탈출구를 찾을 것입니다. 제가 정신없는 동안 가족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던 중 저는 대정이 준호의 빚의 일부를 갚는 것을 은근히 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나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탁물을 챙겼을 때 실수로 그의 옷주머니에서 이체 영수증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손에 종이를 들고 있자 혐오하기 어려운 기분이 들었다. 그것은 놀라움뿐만 아니라 깊은 슬픔이기도 하다. 늘 믿고 있던 대정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안 해주더라고요. 나는 돈 때문에 그에게 화난 것이 아니다. 나는 그가 단지 그의 아이를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그의 침묵이었고 모든 일에 있어 그의 동반자가 되어야 할 나에게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혼자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산서를 부엌 식탁에 올려놓고 할아버지가 들어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보았을 때 그의 눈은 약간 놀라웠지만 그는 그냥 조용히 의자를 끌어내렸다. 별표 왜 말 안 했어요? 별표 나는 침착하지만 가슴 아픈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한마디 한마디를 고려하는 듯 한숨을 쉬었다. 별표 나는 내가 더 이상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라고 그가 눈을 내리깔고 대답했다. 별표 나는 이미 일어난 일에 지쳤어. 별표 피곤해.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피곤하다고 생각해? 별표 내가 물었더니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별표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조용히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마주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별표. 그는 침묵했고 탁자 위에 놓인 손은 조용히 움켜쥐었다. 별표 대정아, 우리가 함께 인생의 우여곡절을 얼마나 겪었는지. 별표 나는 감정이 북받쳐 말했다. 별표 혹시 이때까지 가족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나를 속이고 나가기로 선택했나요? 나는 당신이 모든 것을 혼자 할 필요가 없다. 내 곁에 있어줘. 나와 함께 결정하고 나와 함께 책임져줘. 별표. 그는 고개를 들어 후회하는 눈빛으로 가득 찼다. 별표 죄송합니다. 별표 그가 조용히 말했다. 별표 나는 당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문제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틀렸어. 별표. 그의 대답은 나를 진정시키지 않았지만 나는 그가 고의로 나를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아마도 저와 마찬가지로 그도 가족에 쌓인 문제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 제게 말하지 않고 스스로 행동하기로 한 선택은 우리의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마음이 뒤죽박죽이었다. 나는 이 가족을 구하려면 비밀과 침묵 속에서 계속 사는 대신 서로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지금은 할아버지가 옆에 앉아 있어도 그 어느 때보다 외롭다고 느낀다. 부엌일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더니 대정이를 책상 옆에 조용히 앉혔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만두었다. 집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고 내 발자국 소리만이 복도를 가로질러 울려 퍼졌다. 모든 걸음걸이는 피곤함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점점 채워가는 좌절감 때문에 더 무거워지는 것 같다. 방에 들어갔을 때 나는 침대에 앉아 창밖으로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창백한 달빛이 대정의 정원을 비추고 있었고 그곳에서 그는 여전히 매일 돌보고 있었다. 나는 그 정원이 우리가 함께 가꾸어 온 평화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것이 항상 내면의 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뼈아픈 일깨워주는 것 같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제 배우자에게도 점점 더 밀려나는 것 같아요. 내 힘의 원천이었던 이 가족을 얼마나 오랫동안 짊어질 수 있을지 모르는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짐이 되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다 빠진 것 같았다. 대신 그냥 앉아 있었는데 온몸에 공허감이 번졌다. 대정이와 제가 함께 이 삶을 꾸려나가던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가난했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한 푼도 아껴야 했다. 하지만 그때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대정이는 항상 내 옆에 있어주고 나와 함께 모든 고민을 털어놔주고 심지어 서로 의지하며 웃어 넘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가족의 사건들 사이에서 나는 그가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혼으로 나를 점점 떠나고 있다고 느낀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도움을 청하는 물기 어린 눈빛의 미정, 빛에 짓눌린 어깨의 준호, 아이의 고백에 후회가 가득한 민재까지 생각했다. 모든 아이들, 모든 삶이 제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대정의 책에 숨겨져 있던 옛 편지를 떠올렸다. 부드럽지만 의미심장한 글씨가 있는 그 편지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하루의 첫 햇빛이 창틀을 통해 비쳤지만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따뜻하지는 않았다. 부엌으로 내려가 차 한 잔을 타며 대정을 기다렸다. 나는 내가 계속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처럼 숨는 대신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가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그의 눈빛이 나의 눈빛과 마주쳤다. 나는 손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별표 한자, 대정아. 우리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별표 저는 목소리가 크지 않지만 제가 진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합니다. 그는 주저앉았고 약간 주저했다. 별표 무슨 일이야? 별표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예, 당신이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요. 저도요. 하지만 당신이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할 때 당신은 계속 이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필요해. 단지 가족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버팀목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 조용히 날 속이면 우린 서로를 잃어. 대정. 그는 나를 쳐다보았고 그의 눈은 반성의 빛을 띄었다. 나는 일부러 너를 밖으로 내팽개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냥 더 이상 너의 고민을 원하지 않아. 하지만 당신의 침묵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나요? 라고 나는 대답했고 감정이 북받쳤다. 우리는 함께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다. 이 도전들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도록 해라. 가족이 해체되고 있고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대정은 내 말을 곰곰이 생각하는 듯 조용했다. 제 마음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문제들을 다루는 방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답을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더 이상 비밀도, 더 이상 모든 고난을 함께 겪기로 맹세했던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 벽도 없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의 혼란 속에서 평화를 찾기 위해 방을 청소할 때
나는 우연히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 대정은 젊은 여성 옆에 서 있는데 평소 내가 익숙한 차분한 모습이 아니라 따뜻하고 가벼우면서도 정이 많이 담긴 듯한 표정이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더 자세히 보았는데 그 여성을 알아보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대정에게 보낸 감사 인사와 감상적인 글귀인 내가 전에 찾은 편지를 쓴 바로 그 사람이다. 사진과 편지는 이제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야기의 끔찍한 조각처럼 제가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자가 숨겨왔던 이야기입니다. 배신감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모든 이성을 휩쓸었다. 손에 사진을 들고 있자니 마음이 무겁지만 동시에 은근히 분노가 치밀었다. 항상 대정이를 믿었고 우리 사이에 숨길 게 없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비밀들이 그 믿음을 흔들고 있다. 별표게요? 왜 나한테 숨기는 거야? 별표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지만 그 질문은 내 마음에 깊이 소용돌이 치는 것 같았고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감동 속에서 저는 생각을 더 깊이 하기 위해 다시 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나는 그와 대면해야 할 것 같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갉아먹게 하는 대신 명확한 대답이 필요하다. 이런 감정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내가 더 지치고 우리 가족이 더욱 금이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사진은 앞에 있는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사진 속의 얼굴들의 희미한 불빛이 비쳤다. 내 머릿속에 일련의 질문들이 떠올랐다. 대정이와 이 여인의 관계는 정말 무엇일까? 지난 몇 년 동안 왜 이 이야기를 비밀로 유지하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그가 지금처럼 폐쇄적이고 소외된 이유일까요? 나는 이 일을 해결하려면 아무리 가슴 아파도 진실을 직시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대정이와 나 사이의 침묵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이 가족은 너무나 많은 갈등과 상처를 입었습니다. 만약 제가 진실을 찾지 못한 채 상황이 계속된다면 저와 제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내일 그에게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분노도 비난도 없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 사진, 편지,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상대하고 있는 것이 오해인지 아니면 그가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인지 알 필요가 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대정이가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충분한 이유, 해명을 해주기를 여전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그 답이 무엇이든 간에 저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 가족은 너무나 많은 침묵과 비밀을 지켰고 제가 그것을 구하려면 저는 그것들을 깨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정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기로 했다. 침묵을 더 이상 질질 끌지 못한 채 사진을 들고 할아버지가 혼자 앉아있는 거실로 들어가 평소처럼 묵상했다. 나는 그 앞에 있는 탁자 위에 사진을 올려놓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대정이 이 여자는 누구예요? 그리고 왜 너의 물건에서 이 편지와 사진을 다 찾았니? 그는 고개를 들어 살짝 놀란 눈을 흘겼지만 이내 생각에 잠겼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수십 년의 짐이 방금 그의 어깨에 쏠린 것처럼 한숨을 쉬었다. 해숙 씨. 그가 목소리를 부드럽게 그러나 무겁게 내면서 시작했다. 그는 이 일에 대해 결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당신이 틀린 것 같아요. 대정은 30여 년 동안 동거하면서 처음으로 모든 것을 고백했다. 사진과 편지 속의 여성은 그가 나를 만나기 전에 깊이 사랑했던 그의 첫사랑이었다. 그는 그들이 함께 매우 아름다운 세월을 보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그녀는 단지 책임감과 압박감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신과 결혼한 후 그녀를 다시 본 적이 없어요. 라고 그는 회한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말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의 20년 전에 그녀는 갑자기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단지 자신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고 그녀는 더 이상 부탁할 사람이 없었다. 내가 도왔어. 내가 소중했던 사람을 외면할 수 없으니까. 20년.
저는 반복해서 현기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녀를 도왔나요? 대정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내가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당신을 끌어들일 필요 없이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고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너를 상처 입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안해. 그의 고백은 나에게 큰 타격이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비밀이 없다는 믿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팀 동료이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그는 이 사실을 몇 년이 아니라 20년 동안이나 비밀로 유지했더군요. 너 때문에 나한테 숨겼다고 생각해? 라고 내가 목청을 가다듬으며 물었다. 대정아, 내가 그녀를 도와줘서 너한테 화나지 않았어. 나는 누구나 과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한때 나에게 중요했던 사람을 돕고 싶은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당신의 침묵입니다. 나는 진실을 말할 만큼 너를 믿지 않는다.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다. 30년 넘게 사랑했던 남자인 그를 바라봤지만 지금은 이상할 정도로 멀게 느껴진다. 나는 일어서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우리는 함께 많은 어려움, 많은 파도를 겪었고 나는 항상 우리 사이에 숨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대정씨,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가 고개를 들고 그의 눈빛은 회한으로 가득 찼지만 나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흔들렸던 믿음을 되찾기 위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무거운 침묵 속에 그를 혼자 남겨둔 채 방을 나갔다.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할 말, 해결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모든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거리,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은 남아있지만 이 침묵이 주는 균열은 치유할 수 있다면 치유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의 일부는 비명을 지르고 싶고 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고통을 다 쏟아내고 싶다. 또 다른 부분, 더 연약하고 떠나고 싶고 모든 것을 떠나고 싶어 하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전 못해요. 저는 상처받은 아내일 뿐만 아니라 엄마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족은 비록 갈라지고 기울어져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가 필요합니다. 나는 거실의 희미한 불빛 속에 서서 마치 반대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 같았다.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제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결혼 파탄으로 고통받고 있는 큰딸 미정이 생각났다. 실수한 아들이지만 잘못을 바로잡으려 애쓰는 준호가 생각난다. 그리고 실패로 인해 반향 감각을 잃었지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막내 민재가 생각났다. 세 자녀, 새 삶의 조각, 각자 돌아가기 위해 가족이 필요하고 용서받고 사랑받을 곳이 필요하다. 나는 내 자신을 무너지게 할 수 없고 내 상처가 이 가족을 더 이상 파탄나게 할 수 없다. 여전히 앉아있는 대정을 바라보며 어깨가 무겁고 눈빛이 회한으로 가득했지만 마음의 상처를 달랠 만한 말은 없었다. 그는 저와 마찬가지로 완벽하지 않고 우리가 삶에서 했던 감정과 선택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고 기진맥진한 느낌이 다른 모든 것을 압도했다. 지금 당장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나는 억눌러 목이 쉬면서 말했다. 하지만 저도 이 가족을 떠날 수 없어요. 우리 대정이도 필요해. 우리가 서로를 지키지 않으면 이 가족은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말이 안 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그는 지금 충분한 말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이다.
지난 며칠 동안 쌓인 가족 간의 긴장은 마침내 최고조에 달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왔을 때 대정이와 나는 다시 무거운 분위기에 직면했다. 비밀, 치유되지 않은 상처,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불일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싸움으로 폭발했습니다. 별표 내가 어떤 아내라고 생각하니? 별표 나는 분노와 고통으로 목소리를 잃으며 소리쳤다. 별표 당신은 내가 진실을 알 만큼 강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나는 당신에게 비밀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일부도 숨겼습니다. 내 느낌은 생각도 안 하고, 부부라는 생각도 안 하고, 팀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대정이. 별표.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피곤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별표 누구를 위해 이 모든 걸 해주실 것 같아요? 별표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긴장하며 말했다. 별표 당신은 내가 싸운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에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자문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내 압박감을 이해하니? 나는 당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이 가족 전체를 짊어져야 한다. 모든 게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넌 내가 못한 것만 봤어. 별표. 그 말들은 마치 한 칼에 내 마음을 꿰뚫는 것 같았다. 실망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더 이상 자제할 수 없다. 순간 갑자기 나는 입을 삐죽거렸다. 별표 가끔 이혼을 생각했어요. 대정씨, 적어도 떨어져 있으면 이런 배신감과 상처는 더 이상 겪지 않을 거야. 별표. 공간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내 말이 뇌리에 울려 퍼졌고 청천벽력 같은 것이 터졌다. 나는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는 대답도 반대도 분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거기에 앉아 있었고 눈은 탁자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얼굴은 얼음처럼 되어 있었다. 별표 할 말 없으세요? 별표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외면하게 할 정도로 슬프고 고무한 눈빛을 보냈다. 별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가 조용히 말했다. 별표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당신은 아마 실패했을 것입니다. 남편, 아버지로서의 실패, 그리고 이 가족을 지키는데 실패. 별표. 그 말들은 나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나는 분노로 인해 내가 겪고 있는 상처와 다를 바 없이 그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모두 기진맥진한 사람들이고 붕괴 직전에 있는 한 가족에 대항하기 위해 노를 젓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서로를 도울 방법을 찾는 대신 서로를 더 아프게 합니다. 별표 나는 정말 이혼하고 싶지 않아. 별표 나는 속삭이고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별표 저는 그냥 너무 피곤해요. 대정씨 혼자 싸우는 것 같고 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별표.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두통을 진정시키려는 듯 손을 들어 이마를 문질렀다. 나도 피곤해, 혜수가. 그런데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그는 이 가족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틀렸다면 당신은 기꺼이 틀린 것을 고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나에게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 모든 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 나는 그의 약속을 즉시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우리 관계의 균열을 치유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저는 제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기 위해 조용히 할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이 가족은 비록 파탄이 나지만 여전히 약간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붙잡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가족의 긴장이 가라앉지 않고 또 다른 충격이 왔다. 어느 날 아침, 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저는 문을 열었고 제 앞에는 2명의 경찰관이 엄숙한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었을 때 내 심장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박준호 어머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들은 불법 온라인 도박 라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준호가 관련자들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진술을 받기 위해 그를 만나야 합니다. 라고 두 사람 중 한 명은 침착하지만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준호가 도박에 휘말려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사건이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다. 저는 이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준호를 밖으로 불렀다. 경찰을 보자 소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라고 그가 물었지만 목소리가 사라졌다. 경찰이 설명하자 준호의 눈빛에서 공포가 보였다. 고개를 숙이고 감정을 억제하려는 듯 손을 꽉 쥔다. 저는 모르겠어요.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웹사이트에서 노는 줄 알았어요. 불법 회선에 연루된 줄 몰랐어요. 준호의 말은 나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그가 고의적으로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의 순진함과 통제력 부족은 온 가족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 경찰은 준호를 당장 체포하지는 않지만 수사에 협조하고 관련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들이 떠난 후에 나는 아들을 돌아보았다. 그는 의자에 앉았고 손은 머리를 감싸고 얼굴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미안해요, 엄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별표 모든 것이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넌 멍청했어. 실망시켰어요. 나는 그 옆에 앉았고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꾸짖을 힘이 없었다. 준호 씨, 제가 잘못한 건 알지만 지금은 도망갈 때가 아니에요. 너는 이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 우리는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만 다시는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대정이 들어오자 묵상하고 긴장한 얼굴이었다. 그는 별로 말을 하지 않고 한 손을 준호의 어깨에 얹어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모든 것이 물결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정이가 이렇게 무기력해 보이는 건 난생 처음이야. 준호를 부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의 노력은 이제 사태의 복잡성에 비추어 볼 때 무의미해 보인다. 그날 밤 나는 한잠도 못 잤다.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질문과 걱정이 쏟아졌다. 준호는 과연 기소될 것인가? 우리 가족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이 나와 대정의 모든 치유 노력의 끝이 될 것인가? 너무 많은 압박과 균열을 겪었던 우리 가족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제가 아직 버틸 힘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제 아이들은 여전히 저를 필요로 하고 저는 이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일이 꼬이는 가운데 미정은 갑자기 집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그는 나를 도와주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단지 결혼 생활의 문제를 피하는 방법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처음에는 미정의 존재가 집안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나에게 버팀목이 되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 나는 그것의 복귀가 상황을 더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집안의 분위기를 더 긴장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정과 준호는 계속 언쟁을 벌였다. 어려움에 대해 내가 뭘 알아? 준호는 화가 나서 눈이 충혈된 채 한바탕 말다툼을 하며 소리쳤다. 당신은 경찰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온 가족이 겪고 있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움. 내가 빚지고 도박에 연루되는 걸 내가 자초하는 게 힘들다고? 미정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가족 전체를 망신시켰는데 이제 상황을 탓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또 뭘 하시겠어요?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준호는 집에서 뛰쳐나와 문을 쾅 닫고 나와 미정은 무거운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말수가 가장 적은 민재도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미정이 거만한 태도에 대해 비난했고 그의 언니가 돌아온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활 습관을 바꾸게 했다.
민재는 낮지만 환한 목소리로 나는 도우러 온 것이 아니라 모두를 비난하기 위해 돌아왔다고 말했다. 나는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모른다. 그 말들이 미정을 화나게 했다. 나는 엄마를 도우려고 노력 중이야 라고 그가 대답했고 눈은 반짝였다. 다른 뜻은 없어요?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아이들 사이에 서서 마치 끝이 없는 전투에 갇힌 기분이었다. 집안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앉아서 이마에 손을 얹고 그 어느 때보다 지쳐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싸울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비난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힘든 삶이 그들을 이기적이고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을까요? 어느 날 저녁, 평소와 같이 온 가족이 무거운 공기 속에서 식탁에 앉았을 때 민재는 갑자기 숨막히는 침묵을 깨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집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해. 라고 그가 침착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시선은 탁자를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그 말은 청천벽력 같았다. 나는 놀라서 손에 든 젓가락이 접시에 떨어져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다. 뭐라고? 저는 제 귀를 믿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달개연라고 민재는 이번에는 더 확실하다고 반복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존경받는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무시당한다. 내가 틀릴 때마다 모두가 비난한다. 지쳤어요, 엄마. 나는 그 소년을 보았고 가슴이 아팠다. 가장 차분하고 인내심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막내 민재는 이제 오래전부터 쌓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의 말은 큰 소리도 가혹하지도 않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 민재야,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모두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가족이 힘들지만 함께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다. 그가 고개를 가로저자 눈빛은 실망으로 가득 찼다. 엄마가 그렇게 말하지만 엄마 봤어요? 미정 언니가 오고 나서부터 다들 싸우기만 했어요. 준호 형은 저를 군더더기 취급을 해요. 미정 언니는 항상 지적을 해요. 아버지조차도 제 말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이 집에서 내가 아무 가치도 없다고 느낀다. 그 말들은 나를 조용하게 했다. 저는 반박하고 싶습니다. 틀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전 못해요. 깊은 곳에서는 민재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긴장된 날들 동안 저는 아이들의 감정을 듣고 이해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대정은 조용하지만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야, 내 가족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넌 떠날 수 없어. 도망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함께 마주해야 돼. 민재는 그에게로 시선을 돌렸고 눈빛은 반항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정말 맞서시나요? 아니면 그냥 앉아서 사람들의 감정에 신경 쓰지 않고 모든 것을 결정할까요? 방이 조용해졌다. 민재의 말은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가슴 아픈 진실이다. 민재를 말리고 싶고 붙잡고 싶은데 아무 말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무력감이 가슴에 가득하다.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한 나의 모든 노력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어머니, 아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모든 것이 제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면 나는 너를 막지 않을 거야 라고 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고통에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 가족은 어쨌든 여전히 당신의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항상 여기 있을게.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민재는 내가 그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듯이 눈을 흔들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식탁에서 조용히 나와 대정은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있는 나를 뒤로 하고 방으로 걸어갔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민재가 계속 생각이 나고 민재가 겪고 있는 고통도 생각나고 제가 잘 못했던 것도 생각나고
막내 아이도 떠나고 싶을 때 어떻게 이 가족을 함께 모을 수 있을까요? 나는 붕괴 직전에 있는 것 같고 자네를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결국 수많은 불면의 밤과 고통으로 가득 찬 날들 후에 저는 제가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집을 떠났습니다. 나는 옷 몇 벌과 개인 소지품 몇 개를 싸서 여동생이 살고 있는 전주로 가는 가장 이른 버스를 탔다.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을 떠난 것이다. 가장 안전한 곳이자 정신적 지주라고 생각했던 집은 이제 무거운 기억과 아물지 않은 상처만 남아있다. 저는 공간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할 거리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동생 혜진이가 놀란 얼굴로 문을 열고 맞이했지만 별말이 없었다. 아마도 그녀는 내 눈빛에서 피곤함과 우울함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우리는 부엌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문제, 대정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저를 갉아먹는 무력감 같은 것들이었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라고 나는 목이 메어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노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인 것 같습니다. 혜진아,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모르겠어. 아마 실패했을 거예요. 내 손을 잡은 혜진, 눈빛은 부드럽지만 확고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때때로 모든 것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되돌아볼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자신을 우선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여동생의 말은 마치 한 줄기 빛이 나의 흐릿한 마음에 스며드는 것 같았다. 네, 가족을 구하려고 애쓰던 몇 달 동안 제 자신을 잊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쉬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엄마, 아내가 되기 위해 모든 시간과 정력을 쏟아부었다. 전주에서의 초창기에는 고무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종종 조용한 거리를 거닐며 강가에 앉아 기억 속에서 내 마음을 헤매게 한다. 저는 대정이 그가 어떻게 침묵을 지켰는지, 그가 비밀로 유지했는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 미정, 준호, 민재를 생각한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갈 힘이 있을까? 계속 무너지고 있는 관계를 치유할 힘이 있을까? 아니면 모든 가족이 온전하게 지낼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인가요? 전주에서 나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을 찾았다. 더 이상 말다툼하는 소리도, 더 이상 어깨에 가해지는 압력도 없이 나는 심호흡을 할 수 있고 나약함을 허락할 수 있다. 저는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고 아이들을 생각하며 대중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기억하는지, 내가 없는 것을 느낄지 궁금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가족이 함께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파탄이 불가피해졌는지 궁금하다. 내가 전주에 영원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단지 제가 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어려운 질문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족을 치유할 힘이 있을까요? 아니면 제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 할 때인가요? 3주 후, 혜진이 언니의 작은 정원을 가꾸는 것을 도와주던 중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쪽 끝은 대정이에요.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손을 멈췄고 심장이 뛰었다. 별표 해수 별표. 그는 목소리를 떨면서 시작했는데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수줍음이 섞였습니다. 별표.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그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화해하기 위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같이 여행도 가고 싶고 제주도도 가고 싶고 온 가족이 별표. 나는 잠시 침묵했고 그의 제안에 놀랐다. 젊을 때까지 꿈꿨지만 삶을 꾸려나가느라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제주. 이 초대는 저에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그가 이 가족을 구하고 싶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별표 그게 무슨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정씨? 별표 목소리가 무겁지는 않지만 만만치 않다며 물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별표 모르겠어요. 해보고 싶어요. 해숙씨, 저는 이대로 끝나길 바라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그는 가족에게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기회가 필요해. 별표. 나는 눈을 감고 마음의 갈등을 느꼈다. 나는 모든 것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처와 갈등이 쌓여서 더 이상 쉽게 믿을 수 없었다. 별표 동의합니다. 별표 나는 부드럽고 단호하게 말했다. 별표 용서해서가 아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 가족에게 만회할 기회가 더 있는지 알고 싶어요. 별표. 그는 큰 짐이 방금 어깨를 떠난 것처럼 느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별표 고마워. 별표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별표 모든 것을 내가 맡을게. 너만 오면 돼. 별표.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잠시 조용히 앉아 앞에 있는 정원을 바라보았다. 이번 여행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서로를 돌아보고 일상적인 갈등에 휩싸이지 않고 서로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다. 혜진이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눈빛이 부드럽다. 별표 언니 갈 거예요. 그렇죠? 별표 언니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별표 가야 해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이 가족을 구할 힘이 있는지 알아야 해요. 별표.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가구를 준비했고 내 마음속의 느낌은 희박한 희망과 막연한 걱정이 뒤섞인 느낌이었다. 나는 이 여정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겠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치유하기 위해서든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든 시도해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여행은 저한테는 그냥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시험이었고 저와 대전 그리고 아이들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가족을 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평화를 찾기 위해 손을 놓는 법을 배울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제주도는 초반 분위기가 여전히 답답하다. 바다 근처의 작은 카페에 있는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서로를 피하는 눈빛을 보였고 각자 자신의 짐을 지고 있었다. 하지만 매듭이 풀리듯 대정이 먼저 말을 꺼냈다. 별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 별표 그는 조용하지만 성실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별표 나 해숙이랑 애들한테 당신은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는 공유하지 않았고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이 이 가족을 깨뜨렸다. 지난 걸 바꿀 순 없지만 한 번 기회를 준다면 더 잘하고 싶다. 별표. 그 말들은 비록 간단하지만 무게가 나간다. 나는 그를 보고 모든 단어에서 미안함을 느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내 옆에 앉은 미정이가 조용히 목소리를 높였다. 별표 저도 사과하고 싶어요. 별표 눈이 약간 붉어지며 그가 말했다. 별표 저는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몰랐고 모든 것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저는 단지 어머니를 돕고 싶었지만 제 존재가 때때로 사람들을 더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별표. 테이블 구석에 앉은 준호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별표 내가 온 가족을 실망시켰어. 라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별표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할게요. 저는 경찰과 협력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엄마와 아빠가 나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걸 원치 않아. 별표.
가장 말이 없는 민재는 나를 훑어보더니 미정과 준호에게로 돌렸다. 별표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참는 사람은 나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집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돌아올 것이고 빚을 갚고 가족을 돕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합니다. 별표. 거기에 앉아 남편과 아이들이 나누는 말을 들으니 어깨에서 막 꺼낸 커다란 바위가 느껴졌다. 균열은 깊었지만 결국 치유될 기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경주로 돌아왔을 때 대정이 도와줬던 여자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는 소박한 봉투 속에 들어있었지만 내용물은 나를 깊이 감동시켰다. 그녀는 그녀가 세상을 떠났고 떠나기 전에 저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별표 해숙. 제 존재를 아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동안 대정을 함께 나눠주신 할머니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이겨내도록 도와주셨고 저는 그것에 대해 항상 감사할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고 단지 옛 친구의 도움을 받을 뿐이다. 이제 나는 그가 사랑할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돌아왔기 때문에 평온하게 떠났습니다. 별표. 나는 편지를 읽었는데 마음이 착잡했다. 저는 그녀가 한 말에 화를 내거나 그녀가 겪었던 외로움에 공감하는 것을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정이가 저와 이 가족 곁에 머물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편지를 기념 상자에 넣고 누구에게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 편지는 어쨌든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결국 제가 깨달은 것은 이 가족이 여전히 제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직면할 것이 많다. 준호는 경찰과 공조하고 있고 미정과 민재는 여전히 유대를 재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다시 할 수 있는 기회, 용서, 그리고 서로를 더 사랑하기 위한 기회였죠. 대정이가 장미꽃밭을 가꾸고 있는 집 뒤편 작은 정원이 내다보였다.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지만 다시 한번 시도해볼 용의가 있다. 이 가족을 위해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대정이를 완전히 용서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내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가 수년 동안 비밀로 유지해온 비밀과 침묵의 균열은 있다. 방에 혼자 누워있다가 편지와 사진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밤이 있어 내 신뢰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저는 또한 용서가 항상 명확한 순간이 아니라 때로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한 긴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잊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제 가족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할 기회, 상처를 치유할 기회,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을 할 기회입니다. 대정이도 매일 파이팅.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이 바뀌었다. 그는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판단을 내리는 대신 자녀들에게 귀를 기울였다. 그도 더 이상 어려운 대화를 피하지 않고 나와 함께 있다. 그 작은 것들이 과거를 지울 수는 없지만 그것은 그가 정말로 고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준호는 법적 책임을 지고 나서 새로운 직업을 찾기 시작했다. 앞길은 여전히 시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결단력을 보았다. 미정이와 민재도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고 서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기 시작했다. 그들 사이의 상처는 느리지만 희망에 차츰차츰 치유되었다. 말다툼과 분노로 가득했던 작은 집이 이제는 따뜻함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지켜본다. 저는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고 마주해야 할 대화도 많고 이해해야 할 감정도 많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여전히 한 가족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파도가 있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도 가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가족은 우리가 사는 곳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처나 실수에 상관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이다. 결국 창가에 앉아 대정이 가꾸는 정원에 펼쳐진 은은한 햇살을 바라보았다. 입가에 미소가 스쳤다. 아마도 나는 완전히 용서할 수 없지만
나는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가족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